땅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들을 안 되더라도 땅의 값은 상승이 된다. 용사의 집이에요. 홍등가가 쭉 펼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충성 부대원 열중시업. 안녕하십니까 부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님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용산 강남 이렇게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요즘 불경기에다가 뭐 투자를 좀 만류하는 움직임이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제 주변도 그렇고 되게 많더라고요. 네. 궁금한 부분이 일반 그냥 저희들 말고 진짜 그 투자자들 있잖아요. 정말 이것들을 지금도 열심히 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가장 궁금해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케이스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작년부터 지금 용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용산 지역에 저는 뭐 제 기존 자료를 보시면 알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여기 흑석동 쪽에 재개발 투자를 해서 작년에 이게 준공이 됐죠. 저는 이제 그런 곳을 좀 찾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소액으로 하면서도 최대한 그 잠재적인 그런 수익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용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용산에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부터 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지금 충분히 용수철처럼 지금 충분히 쭉 눌려져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투자를 했고 올 초에도 이제 근생이나 이런 것들을 용산에 투자를 할 때 이제 부동산에 갔더니 이미 어디서 오신 그 아줌마 세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줌마 세 분이 용산에 있는 근생을 보지도 않고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만 확인을 하시고 거의 5개를 그냥 휙 하고서 한 30분 안에 사서 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의 투자 지역들을 많이 저처럼 제가 흑석동 했던 것처럼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올 초라고 했지만 올 2월 5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바로 직전에 그분들이 사신 거거든요. 그 흐름들이 나중에 이 방향들이 어떻게 갈 거라는 것들은 이분들은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강남 같은 경우도 역삼동의 모아타운들, 양지동의 모아타운, 그리고 둔촌지구 이런 모아타운들이 좀 중점을 받으면서 또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역삼동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작년 말이나 올 초에도 거의 한 초기 투자금 2, 3억대로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상승한 여력도 있었지만 좀 잘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역삼동도 개발하겠다고 하다가 원 주민들이 좀 반대 세력들이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과연 수익으로 연결이 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볼 땐 용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호재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점을 하는 효과, 미리 개발될 수 있는 아파트가 또 고급의 아파트가 형성될 수 있는 이 지역들을 미리 선점한다. 그런 것들은 발빠른 투자자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용산에 지금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구독자분들이 이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산 지역에 재개발을 지금 하는 곳들의 그 추진 현황 같은 혹시 잘 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 요즘에 건설 경기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조합이 설립이 되어도 이게 진짜로 안 굴러갈 수 있다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지 덕분에 잘 굴러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 용산에 지금 가장 빠른 곳들 중에 한 곳은 청파 쪽하고 후암동 중에도 뭐 동암보다는 지금 서호암 쪽, 청파동 위에 있는 서계동 이런 쪽에 지금 신속통합 지역으로 해서 지금 선정이 돼 있고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 쪽으로 따지면 역세권 시프트, 효창동 부근으로 해서 역세권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곳들, 그 다음에 3080 도심공원 복합
재개발을 해서 효창 지역, 또 용문동 지역 이런 곳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지역들은 전면부, 한강로 전면부 쪽이나 이런 구역들은 이미 차근차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뭐 당연히 가격이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 중에 하나는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 얘기할 때는 조합이 최소한 설립이 된 지역들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아주 베이직 룰이에요. 조합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제가 되는 구역들도 있는데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을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청파나 서계나 서구암이나 이런 데들은 이미 설립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들어간다고 하면 가격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주고도 난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 지역이나 아니면 흑석이나 아니면 노량진의 지역 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많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자기 자본에 맞게끔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떠나서 작은 돈, 소액으로라도 향후 가치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지금 따져본 건데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 원효로나 아니면 용문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청파나 말씀드린 서우암이나 서계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가격이 아직도 조금 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대신에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았지만 땅의 가치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가치가 상승이 될 여력이 있다,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소액 투자가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를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땅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들을 그걸 감안하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여력과 안 되더라도 땅의 값은 상승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한다면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한 번 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산 여기가 사실 재개발 투자 입장에서 보면 뭐 물론 개발의 청사진은 있지만 결국 뭐 조합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 개발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건 그 누구도 모르겠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능성이라는 거죠. 가능성.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국제업무지구란 말이에요. 이 국제업무지구고 여기가 전자상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강로 전면 쪽이에요. 여기는 신용산역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용산역이고 이 지역이 과연 개발이 될 건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제 에피소드를 두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용사의 집이에요. 용사의 집인데 이게 여기 용산역 있는 쪽, 요 주변에 있는 요 이쪽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바뀐 거거든요. 이 지역이 보시는 것 같이 이쪽 있는 여기 있는 이 용사의 집인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조종사 면장을 따로 아주 어린 시절에 여기에 가서 제 동기생들 친구들과 함께 조종사 면장을 따기 바로 전날에 여기서 숙박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어땠냐면 그 앞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홍등가가 쭉 펼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공부를 딱 하고 있는데 창문 바깥으로 볼 때 빨간 불빛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는 공부하겠다고 좀 있었지만 친구들은 불빛을 따라서 나가서 술을 먹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이 곳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생각을 못해요. 이 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거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입주민들이 더 퀘스천 마크를 두거든요. 아,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겠어? 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개발이
이렇게 개발이 된 거예요. 이 도시 개발이라는 거는 도시 개발은 한 면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미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국제무지구가 2025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지고 계획상으로는 2030년에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1700%의 용적률을 두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전면부, 여기 국제무지구 같은 비율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진다고요. 여기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면은 개발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금 노선현 상업지가 있는 이 지역, 여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이쪽 집 여기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노선현 상업지인데 여기를 용적률을 1100%를 줘가지고 개발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이미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저는 이걸 힌트를 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같이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여기랑 또 여기랑 맞물려서 그래서 하나의 큰 메가시티와 같은 역할로 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100% 그렇게 간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